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일 대통령 문재인. 그러니까 올해가 건국 70주년이 아니란 뜻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제1회 광복절을 지냈습니다. 그때 광복은 건국을 의미했습니다. 광복은 단순히 일본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해방된 다음에 우리 손으로 나라를 세우는 날, 그날을 광복절로 기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광복절의 개념이 중간에서 바뀌어버렸습니다. 광복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해방 이 두 가지로 기리다가 나중에는 정부 수립 개념이 빠져버리고 오로지 해방 기념일로만 기려졌으나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는 그 해를 건국 50주년으로 기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50주년 건국 기념일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0주년 행사를 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건국 100년이 뭐냐? 바로 내년이 2019년이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을 건국으로 보겠다고 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역사관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문장 자체가 이 자체 모순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 맞습니다. 왜냐? 국가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무슨 단체는 될지 모르지만 국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919년의 상해 임시정부는 국민도 없었고 영토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임시정부라고 한 것입니다. 임시정부. 그런데 자신들도 건국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기는 겁니다. 우격다짐입니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일을 잘못 계산한 이상한 정부입니까?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상한 정부입니까? 사실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고 현실에도 맞지 않고 과학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에 과정을 거쳤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해 5월에 총선거를 했습니다. 90%의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공정한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됐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건국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정부이므로 1948년 12월 유엔총회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공인한 것입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그런 공인을 받았습니까? 선거를 했습니까?
상해 임시정부는 따라서 국가로서의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건국 과정의 출발점이었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 과정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건국이 완성된 것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아기의 생일을 따질 때 아기가 출산한 날을, 아기가 세상에 나온 날을 생일로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나올 때까지 몇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첫째, 약혼을 했습니다. 둘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출산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약혼한 날을 생일로 규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약혼한 날이 이 아기가 출산하는 하나의 과정은 될지언정 부모 약혼날이 생일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두고 쓸모없는, 왜 그렇게 선거로 구성된 대한민국을 이렇게, 더구나 그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기 부정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그 의도는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과 역사관의 반영이다. 오늘 조선일보가 특종으로 공개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 개정 안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빼고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국가로 개조하겠다. 국채 변경, 개헌을 빙자한 국채 변경의 의도가 자세히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역사관과 인생관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개헌 특위의 헌법 개정안이 만약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대한민국은 두동강 날 겁니다. 이 대한민국, 방공 자유민주 체제의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과 그것을 변조하려는 세력 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투쟁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 헌법 개정안이 이 집권 세력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것이 추진되지 않았으면은 올해가 좀 평화롭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그 헌법 개정안에서는 사회 경제 문제에 있어서 노동자를 특권 계급으로 국가가 항상 평생 고용을 보장하는 특권 계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어느 나라든지 있습니다. 좌파들,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만 대한민국이 특수하게 다른 것은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워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더구나 그 공산주의자들이 핵무장을 했습니다. 그런 나라와 싸우는 대한민국이 그 사람들과 같은 생각,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념에 맞춰가지고 국가를 개조하면 되겠습니까? 국채 변경이란 말은 제가 점잖게 쓰는 말입니다. 국채 변경을 딱 두 마디로 줄이는 말이 있어요. 두 마디 말로. 레이건 대통령이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첫째 임무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들의 인생을 경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국민들의 인생을 경영하면 안 되죠. 국민들의 인생은 각자가 경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지 정부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개인의 기본권, 개인의 자유, 개인의 행복 추구권, 그것은 국가가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첫째 임무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칭 진보 그리고 좌파들의 약점을 간파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진보 인사들의 문제는, 여기서는 리버럴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리버럴들의 문제는 그들의 무지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억지를 부린다. 그게 리버럴들의 문제다. 레이건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범법 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범법자가 아니라 사회가 죄인이라는 주장을 거부해야 한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가르침을 회복할 때이다. 어떻습니까?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살인범이 책임져야 되는데 주변 환경,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었다. 사회의 책임을 떠는 겁니다. 근데 사회가 누굽니까? 없어요. 사회는 없습니다. 국가가 있고 가족이 있고 개인이 있을 뿐이죠.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는 개념상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진 거죠. 사회가 눈에 보입니까? 사회란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트루만 대통령은 이 민주당이지만 이분은 사실은 공화당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이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레이건하고 참 비슷해요. 완벽한 정부는 없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약점들이 늘 드러나게 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지적이 되며 고쳐진다는 점이다. 오늘 조선일보가 그 문제 많은 헌법 개정안을 보도를 함으로써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적 절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즉 토론의 대상이 되고 반대자가 나오고 해가지고 갑론을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가면 자연히 어떤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돼 있다. 이게 민주주의의 특성이다. 그렇게 하려면은 정부가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 의용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반대자를 뒷조사하거나 구속하거나 하면은 이 민주주의의 공정한 게임이 무너져 버립니다.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걷는다. 그러나 뒷걸음치지는 않는다. 천천히 걷지만은 바른 방향으로 걷는다는 뜻이죠. 헌법 개정 이거 하려면 몇 년 또는 몇십 년의 토론 과정이 거쳐야 됩니다. 지금 지방선거 6개월 남겨놓고 동시에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그 전에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되죠. 그것은 졸속으로 하는 겁니다. 헌법 개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법률 개정과 달라요. 법률 개정도 몇 년 갑론을박하지 않습니까? 트루만 대통령은 이런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관론자는 기회를 어렵게 만들고 낙관론자는 어려움을 기회로 만든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수에 맞춰주는 것은 자유를 가두는 것이며 성숙의 적이다.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개인의 양심을 접지 말라. 이것은 분위기에 민감하게 판결을 내리는 한국의 판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이 다수를 만든다. 침묵하는 다수는 필요 없다. 용기가 행동하는 소수가 역사를 만든다. 이런 의미죠. 링컨은 명언을 참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유모 역대 대통령 유모 랭킹에서 1등이 링컨이고 2등이 레이건입니다. 밥 돌이라는 사람이 정한 랭킹입니다만 링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란 당신과 같은 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동의 적을 가진 사람들끼리가 친구가 된다. 지금 한미일 동맹관계입니다.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친구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공동의 적을 갖고 있습니까? 한국과 중국은 공동의 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일본, 미국이 적 또는 준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은 일본도 미국도 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는 공동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친해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친구란 당신과 같은 적을 가진 사람이다. 제가 지금 소개한 것은 미국의 성공한 대통령이 남긴 명언을 소개함으로써 오늘날 2018년에 용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을 수호해야 됩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호헌입니다. 호헌. 헌정 질서 수호. 헌정 질서 수호라는 것은 뭘 수호한다는 것이냐? 진실, 정의, 자유라는 가치를 수호한다는 뜻입니다. 반공, 자유, 민주, 법치의 제도를 수호한다는 뜻입니다. 민족사적 정통성을 수호한다는 뜻입니다. 한미동맹을 수호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서로 격려해가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데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